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빈 강사입니다. 죽음을 갔다가 다시 살아난 강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쌍용 자동차를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쌍용 자동차하고 참 인연이 왔는데, 제가 경남은행 15년 다니고 난 뒤에 명예퇴직이라는 것을 했었거든요. 그때 IMF가 와가지고 저희 경남은행 입사 동기가 27명이었는데, 지금은 상무가 된 모 씨를 빼고는 26명이 전부 경남은행을 위해서 명예퇴직자 명단에 사인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사인을 하게 된 계기는, 노조위원장이 은행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은 급여가 많기 때문에 경남은행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나이 많으신 분들,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조금 명예퇴직을 해달라고 독려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명예퇴직자 명단에 사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남은행에 15년을 몸담고 있다가 퇴직금 1억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퇴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 경남은행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경남은행 직원이 대출을 해서 경남은행 주식을 사기도 하고, 또 이리저리 해가지고 경남은행 주식을, 우리 경남은행 사람들을 경남은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남은행을 주식을 많이 산 적이 있거든요. 저 역시도 퇴직금하고 그동안 모았던 돈 이리저리 아파트하고 7억 정도를 경남은행 주식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어, 파산을 하게 됐거든요. 경남은행이 한순간에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서 경남은행 18,000원 하던 그 주가가 완전히 곤두박질을 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단돈 10,000원이 없이 한 20년의 세월을 전전긍긍하면서 산 적이 있거든요. 어, 3일을 딸과 함께 물만 마시고 산 적도 있고, 6개월 동안을 어, 라면만 먹고 산 적도 있거든요. 뭐 전기수도 끊기는 건 예사고, 겨울에 전기장판 없이 그 어둡고 추운 겨울을 중학생인 제 딸이 그 모든 고통을 견뎌줬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어려웠을 때, 단돈 10,000원이 없을 때 쌍용 자동차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 8시부터 너무나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에 저녁 12시까지 그러니까 부산, 양산, 마산 기업체의 제 전단지와 명함을 가지고 일일이 양쪽 두 손에는 쌍용 자동차 팜플렛과 명함 꽂은 걸 가지고, 제가 그때 차가 없었거든요. 일일이 걸어 다니면서 그 명함을 기업체에 다 사장님께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쌍용 자동차를 10대씩 팔 수 있었거든요. 제 은인들을 만나서 수빈이가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을 쌍용 자동차 판매로 인해서 생활을 조금씩 연명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제가 이제 딸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또 대학을 가서 미국 유학이라는 그 부푼 꿈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쌍용 자동차의 영업을 가감하게 접어버리고 이력서를 들고 컨트리의 보조원으로 입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들고 컨트리의 경기과를 찾아갔거든요. 어,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쌍용 자동차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쌍용 자동차를 그만두고 근 11년 동안 제가 컨트리의 보조원으로서 딸을 미국 유학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시키고 지금은 서비스 강사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세계 일주도 하면서 자서전도 쓰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한 6 개월 전부터 계속 제 눈에 차 번호가 사사라는 번호가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중국에 있는 동생한테 "눈에 자꾸만 사사라는 번호가 자꾸 눈에 띈다. 계속 차들이 사사가 많이 지나간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사사라는 숫자가 제 눈에 많이 띄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저는 어떤 꿈이라는 것에 항상 선몽을 하고 어떤 징크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어디 물건에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에 피가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꼭 밤 12시 전까지 꼭 무슨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만의 어떤 징크스인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비가 폭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화장실에서 탁 부딪혔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 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을라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가 너무나 폭우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야외에서 제가 유튜브를 찍지 못하고 공원 화장실에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별일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그 한 4 시간 정도 어 시간을 때우면서 집에 가는 것을 휴장을 했기 때문에 어 그 일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 시간 정도를 유튜브를 찍으면서 시간을 이렇게 쪼끔 때웠거든요. 나쁜 어떤 일이 쪼끔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4 시간 정도를 유튜브를 찍으면서 양산으로 고속도로를 출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4 시간쯤 지나서 '쪼끔 더 시간을 끌어볼까.' 이래서 제가 회사에 화장품을 두고 온 게 생각이 나서 어 제가 회사에 화장품을 가 가지고 회사에 가서 화장품을 들고 왔거든요. 시간을 조금씩 이렇게 딜레이를 하면 '내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 조금 빗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화장품을 가져오고 시간을 계속 끌면서 양산에 차를 운행하는 것을 조금 보류하면서 왔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차를 운행하는데 타이어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폭우 속에서 어 AS를 불러 가지고 어 현대해상 AS를 불러 가지고 폭우 속에서 타이어를 교체했거든요. 근데 그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매형이 돌아가셔서 상가집에 갔다가 오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차.'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한 3년 전쯤 형부가 어 어떤 병에 걸려서 60 한 5 이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형부 상갓집에 갔다가 오는 길에 제가 2 차선으로 가고 그 차가 1 차선으로 갔었는데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그 차는 아마 100 아 120, 30을 아마 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달리다가 그 차가 제 차를 들여받았었거든요. 저는 쌍용차 영업맨이었기 때문에 항상 쌍용 자동차 코란도를 타거든요. 쌍용 자동차 영업할 때도 제가 쌍용차 코란도를 타고 다녔었고 컨트리에 입사했었어도 저는 쌍용차 맨이기 때문에 쌍용차가 워낙 튼튼하고 이덕화 선생님이 쌍용차를 타고 무소를 타고 서울의 어떤 고가도로를 갔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도로에서 떨어졌는데 이덕화 선생님이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그 인터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 쌍용차에 대한 어떤 믿음이 굉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작은 소형차를 타지를 못해요. 너무나 그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
운전에 대한 어떤 젬병이고 고속도로를 달려도 저는 100km 이상은 잘 달리지 않거든요. 그래 가지고 쌍용차가 앞범바가 길고 또 보호 밤바가 있기 때문에 운전에 자신이 없고 서투른 사람들은 쌍용 자동차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코란도를 굉장히 선호하면서 중고차 시장에서 코란도를 매입을 해 가지고 한 5-6년 타고 있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언니 형부 상갓집에 갔다 오는 길에 내 차가 부딪혀 가지고 완전히 앞범바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 가지고 중고차 500만 원 사 500만 원 주고 산 그 차가 수리비가 한 45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는 완전히 멀쩡하고 제 그 튼튼한 앞범바가 다 날아가 버렸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추석 명절이었는데 추석날 우리 가족들이 경주의 콘도에 팔남매가 다 모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제 제사를 다 마치고 경주 콘도에서 중국에 있는 동생도 내려오고 또 언니도 멀리서 오고 이러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 가지고 또 1박 2일 동안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그동안 밀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오붓한 시간을 명절마다 그렇게 보내거든요. 그래 가지고 형부 상가집에 갔다 오면서 그렇게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어제 펑크 수리를 하던 그 기사님이 매형 상가집에 갔다 왔다고 그렇게 탁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기분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상가와 어떤 뇌와 결합이 되면 교통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또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60m씩 이렇게 어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서행을 하면서 갔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에 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꿈이 안 좋아. 좀 조심해."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 딸도 조금 직감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 돌아가시는 엄마도 조금 직감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저 역시도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좋은 일이 뭐 돈이 들어올 일이 있다거나 이러면 항상 그 꿈에서 선몽을 해 주거든요. 한 3-4 개월 전부터 6 개월 전부터 항상 선몽을 해 줬는데 이번에도 44라는 숫자가 한 6 개월 전부터 제 눈에 계속 밟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는 동생한테도 계속 사자가 44라는 숫자가 자꾸 눈앞에 밟힌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동생이 "언니야 좀 조심해."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제 1 0 반쯤 오후 1 0 반쯤 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있어 가지고 핸드폰이 차 뒷좌석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11 시쯤 제가 그때 한 50 킬로를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저는 2 차선을 가고 있고 1 차선에 달리던 차가 빗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제 차를 들여받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 차가 완전히 잠시만요. 유튜브를 잠시 끊을게요.